12강 쌍곡선의 응용 문제 2입니다. 자, 여기서 쌍곡선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쌍곡선 문제만 잘 안 내고 타원, 포물선과 연계돼서 내니까 그래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문제를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부교재 세 문제 풀겠습니다. 51번, 55번, 그리고 65번.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은 두 점, 이것을 초점으로 하고 두 직선, 이것을 점근선으로 하는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쌍곡선의 방정식은 쌍곡선이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빼기죠. 여기가 빼기는 1이 있으면 이것의 쌍곡선은 y는 a분의 bx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점근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은 이 a를 a로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럼 약분이 될 수 있으니까. 즉 그때는 a를 a를 a의 k로 둬야 됩니다. b를 bk로 둬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방정식이 지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점근선으로 하니까 y는 자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x죠.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x죠. 예.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a를 1, b는 1로 두면 되나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약분이 돼서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은 숫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KK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C가 루트 2니까 C가 포물선에서는 쌍곡선에서는 제일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C의 제곱은 2는 즉 뭐가 되는 거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그래서 2K의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K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도 1이고 B도 1이 되는 거죠.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제곱 빼기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그냥 A, B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항은 그래프도 없고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타원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타원에서는 A가 10이고 B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타원에서는 장축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C의 제곱은 100 빼기 36이 돼서 64가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타원은 어떤 그래프죠? 장축이 10, 단축이 6.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8.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타원과 쌍곡선 이게 지금 저희는 뭔지 모르죠? 예, 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두 초점 F''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점과 8과 마이너스 8은 초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8하고 마이너스 8은 초점이 된다. 그랬을 때 쌍곡선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PF가 2, PF 프라임이 10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쌍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러고 되죠. 쌍곡선에서는 초점이 가장 큽니다. 어떤 점 P에 대해서 PF는 2고 PF-는 10이다 그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바로 이 말은
거리의 차가. 거리의 차는 뭐죠? 꼭지점의 거리죠. 꼭지점 거리. 즉 여기서는 여기가 1이죠. 1이니까 오른쪽이 1입니다. 쌍곡선이. 그러니까 2a가 이렇게 두 개 빼면은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a는 4다. 그러면 이제 c는 우리 공유한다 했으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b의 제곱은 초점이 참 큽니다. 64. 공식 다시 적어볼게요.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b의 제곱은. 그래서 64 빼기 16. 자, 그래서 48. 48은 얼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b는 이렇게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는 16 루트 3이 되는 거죠. 아주 어렵진 않죠. 조금 더 그래프를 분석할 줄 알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밌게 기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전혀 모르고 대수적으로 해도 됩니다. 자, 65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65번 문항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가 3,0을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 이것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끊고 쌍곡선을 좀 분석을 해봅시다.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4분의 x의 제곱 빼기 9분의 y의 제곱은 1이죠. 그러면 쌍곡선에서는 초점이 가장 크니까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우리 4 플러스 이거 틀렸습니다. 9가 아니죠? 5죠? 예, 5가 되죠? 예,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9. 9. 따라서 C는 얼마다?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왼쪽에서 말한 A라는 점은 쌍곡선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3도 초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예 찍는 김에 꼭지점이 중요하죠? 꼭지점은 2가 되겠습니다. 예, 꼭지점은 2가 된다. 그 정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A는 2, 요 쌍곡선의 A는 2, B는 루트 5, C는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두 점 BC와 D가 마이너스 3,0 요거 지금 초점이죠.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둘레. 타원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레를 20이라고 하자. 그럴 때 BC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제가 교과서에서도 이야기했죠. 쌍곡선에서는 이것을 많이 쓴다고. 어떻게 쓰냐면 미지수를 오히려 늘리는 겁니다. 자, DB의 길이를 P, 그리고 AB의 길이를 Q, 그리고 DC의 길이를 R, 그리고 AC의 길이를 S라고 한다면 쌍곡선 정의에 의하면 P-Q는 4가 되죠. 장축의 길이, 장축이란 주축의 길이, 꼭지점의 거리. 그 다음에 R-S는 또 4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이 지금 1번과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20이라는 조건은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가 20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걸 3번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BC의 길이를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표가 보입니다. BC는 이거니까 뭐가 되죠? Q 플러스 S죠. 즉 Q 플러스 S의 값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미지수는 4개인데 조건은 3개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더해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P-Q 플러스 R 마이너스 S는 8이 되는 거죠. 이것을 4번식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래야지 Q랑 S만 남겠죠. 빼면은 2Q
빼기 2s가 되는 거죠. 플러스 2s가 되는 거죠. 이게 28이 빼니까 12죠. 12. 따라서 우리는 q 플러스 s는 6이다. 즉 그래서 AB의 길이는 6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를 많이 늘려서 적당하게 식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쌍곡선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